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뭐 경제 이슈가 하도 많아서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 것이냐. 지난주부터 해서 주말에도 연락 주고받으면서 정하고 그래서 원래는 기본소득 얘기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이건 좀 아껴두고요. 기본소득 얘기 한번 시작하면 이거 몇 시간 해야 되죠. 그렇죠. 할 얘기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자, 지난주였나요? 미국이 지난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맞습니다. 기억이 안 나. 미국이 이제 원래는 6월에 G7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미루고 우리나라와 러시아,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을 초청을 해서 9월에 G7 플러스 4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좀 다뤄보겠는데 자, 우선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왜 G2도 들어보고 G7도 들어보고 G20도 들어봤잖아요. 이게 여기서 G가 그룹의 약자죠? 맞습니다. 그룹 오브 투. 그러니까 G2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죠. 그렇죠. 세계 강대국 두 나라. G7은 이제 미국 7개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 이렇게 7개 나라고 G20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신흥국들 있잖아요. 뭐 중국도 포함되고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죠. G20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G7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를 초대했다는 소식인데 저는 이걸 왜 초대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걸 초대해놓고 또 뭘 요구할까라는 생각부터 했는데 교수님이 이 소식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에? 트럼프가 이제 얘기한 거에 두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부분이요? 하나는 뭐냐면 불러다 놓고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건 이제 우리 되게 짐작하는 거죠. 문제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중국 때리기가 한창이니까 지금. 우리 편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 G7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우 시대에 뒤처진 그런 어떤 하나의 이런 국가 모임이다 이거예요. 구식 모임이다. 그러면 G7이라는 것이 아까 7개 국가라고 했는데요. 이 모임체가 만들어진 하나의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1973년에 이제 그 조지 슈라고 그 공화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국무부 장관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당시에는 재무부 장관이었었는데요. 누구라고요? 지금 잠깐 조지 슐츠요. 조지 슐츠요. 조지 슐츠라고 그 국무부 장관도 했던 사람이었었고요. 공화당에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강요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이 세계 국가한테 세계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 주로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한테 좀 이제 모임을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요. 했는데 이제 74년 이제 넘어가면서요.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각 국가들마다 해당 국가들마다 막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뭐 실각하고 바뀌고 막 이런 일도 생겨요.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은 75년에 시작을 합니다. 75년에 돼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G7이 75년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 5개 국가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G5였어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일본까지 포함시키자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가 나도 좀 끼워달라. 초대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도 끼워달라.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러면 너무 이제 유럽 국가들로 편중이 되니까는 캐나다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캐나다 뭐 미국하고 뭐 같은 나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혈맹이니까 거긴. 그리고 뭐 미국, 영국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뿌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잖아요. 이번에 호주도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개 국가로 출발을 했는데요. 7개 국가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경제 이슈 이런 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요. 1971년도 8월 15일 날에요.
예. 소위 말해서 닉슨론이라고 해가지고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현대사의 어떤 분기점을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었었죠. 예.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탕트 선언하면서 뭐 중국하고 이제 수교 이런 거를 이제 가고 월남전 이제 그 정리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금태환 정지해가지고 근본 이제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달러하고 금을 맞바꿔줬었는데 예. 더 이상 그러니까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예. 하면서 이제 오늘날 국제 금융 시스템은 그 이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금융공학이라는 학문도 그때 다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요. 예. 그래서 현대사에 굉장히 분기점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에 의존을 해가지고 예. 소위 일극 체제였었어요. 일국 소위 체제. 말해서 예.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미국이 유일한 그러니까 독주하는 체제였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독주했냐면은 당시에는 제조업이 그러니까는 경제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네. 제조업의 생산량이 미국이 한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요. 와. 그게 한 몇 년대까지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 2차 세계대전부터 한 50년 요 사이까지 그랬었습니다. 50년 동안이나? 예. 아니 한 50년대 초까지 50년대까지. 예.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경제력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한 그 당시 3%뿐이 안 됐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예. 근데 절반 정도를 생산한 거예요. 이 정도였나요? 50년대까지.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그 막강한 경제력 처럼 전 세계는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할 만한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본이나 독일이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소위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네. 쫓아가잖아요. 예. 이제 예. 쫓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력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하고 이제 그 뒤쫓아오는 이제 소위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제력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다원화가 된 거죠. 다원화가 그렇죠.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왜 80년대 후반까지 일본이 아주 잘 나갔잖아요. 예. 그때 미국이 일본 그때 인위적으로 누른 거 맞나요? 그 경제를 눌러서 80년대 후반에 주저앉힌 거 맞나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미국의 압박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대응 실패. 예. 이 두 개가 이제 합작품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일본이 거기에 맞는 대응을 실패해서 잃어버린 30년이 그때 이제 시작된 거군요. 80년대 후반에.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권력도 그러니까 부자지가도 못 나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그러니까 자기가 제기에 대한 지배력을 나눠 갖는 건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독주 체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력이 어쨌든 간에 분산되면서 미국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6개 국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세계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세계 주요한 이런 문제들을요. 예. 그게 이제 G7의 이제 역할이 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 이런 가치 공동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건 뭐냐면 G20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권 국가들의 정상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만장일치제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제 공동선언문, 정상선언문이 나오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G20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권 국가들 가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각 정상들이 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다 저기 권리를 얘기하는 저거니까요. 국가 주권 국가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장일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G20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왜 G20으로 했느냐? G7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이 터졌을 때 뭐냐면 미국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6개 국가들도 다 망가졌던 거예요. 다 망가졌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수습을 하는 데 속에서 G7 가지고는 이게 해결 수습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 13개 국가가 주로 누구냐? 미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미국의 그러니까 경제 주권을 좀 훼손시키는 나라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인 G20에.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미국은 뭐냐면 대외적인 정책을 할 때 국민들한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백악관에다 올리는 그걸 보게 되면요,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G20을 만들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거기 참여하는 나라들은 다 동상이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목적은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관리를 받아라 이거군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 흑자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줄이려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5차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경상수지 이 흑자의 규모를 GDP 대비 4%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제로 설정까지 하는 데까지 성공하고. 그거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고.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렇군요. 당시에 심지어 일본, 독일 이들 나라들 전부 다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흥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선진 국가들도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도 그렇게 많이 흑자를 보는 나라다 보니까는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관철을 못 시켰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는 미국이 이제 G20을 차버리는 겁니다. 차버리고 국내로 돌아가가지고 국내법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역 보복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스님 1년에 2번씩 외환 소위 말해서 환율 보고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이렇게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자 구도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해결되기 어렵다 보니까는 국내법을 바꿔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와가지고는 G20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그럼 이제 이 G20이 등장한 것도 결국은 뭐냐면 G7이 한때는 뭐냐면 전 세계 GDP 한 50%를 넘게 차지했었어요. 7개 나라가요. 근데 지금은 신흥국가만 하더라도 한 45% 차지하고 앉았거든요.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하나만 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세계 경제 규모의 순위를 보게 되면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G7 들어가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나라가 지금 말도 아니거든요. 자기 앞가림하기 힘들어요. 거기 재정이 그러니까 붕괴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까지. 유럽 재정 위기 때 2012년도인가요? 13년 그때 12년도에 피그스 국가라고 해서 거기에 이탈리아 들어갔죠. 그러니까 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2012년까지 쭉 갔었죠. 악화됐었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 2위에 지금 중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7위에 지금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7위에 인도요. GDP가 규모가. 우리나라가 이제 11위고요. 지난해 기준으로요. 그럼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경제력의 재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냐면은 이 트럼프 전혀 볼 때는 쟤네들 그냥 그 G7이라고 하는 나머지 국가들 보니까는 별로 이 능력도 없으면서 옛날에 맨날 폰만 잡고 있는 옛날 저거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별로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구식이다. 이거 50년 전에 만든 이 그룹 아니냐. 구닥다리다 이거군요. 새롭게 다른 나라 끌어들이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결국 지금 뭐냐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간다면 재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10%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처지게 되면 이걸 반전 못 시키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게임은 끝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9월 달로 연기를 했잖아요. 이제 트럼프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셈법이 장사꾼 셈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9월 달이면 이제 선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달 남겨놓고 나서 뭔가 자기한테 도움되는 모양새를 좀 그림을 만들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을 지금 압박을 하는데 이 효과가 별로 이제 그러니까 효과를 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요.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세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일단 어쨌든 간에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금 중국을 완전 왕따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포위 작전 하고 있고 내 주변에 다들 이렇게 줄 서고 있지 않냐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재편하려고 하는 뭔가 지금 꿈틀대는 거지. 이대로 가면 자기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4개 국가를 보게 되면요. 러시아, 한국,
그다음에 인도, 호주. 이게 다 뭡니까?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네요. 다 붙어 그렇죠? 있는 나라들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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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국하고 경쟁 관계도 있고, 예. 경쟁 관계도 있고, 미국의 그러니까는 그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거, 예, 예. 바다 쪽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거. 예. 중국은 뭐냐면 바다 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저 내륙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중앙아시아, 러시아 예.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 내려와야 되는데 바다를 막을 수 있는 데가 인도를 거쳐야지만 인도양으로 내려올 수 있고, 예. 아니면 태평양 쪽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봉쇄를 하게 되면 되는데,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국 그러니까 중국하고 굉장히 교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일이지만 중국한테 우리도 이해가 되고는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나라란 말이에요. 예, 예. 거기다가 뭐냐면 한미일 동맹을 만들고 싶은 게 트럼프의 미국의 어쨌든 꿈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이런 상황이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개 나라를 이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 좋은 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우리도 뭔가를 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끌어들여서. 예. 그 예. 우리는 지금 이용만 당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의장 국가가 올해는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의장 국가가 그러니까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초청하는 건지 예. 아니면 상설화 시킬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 예.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넘어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그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상설화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참설화 하는 거라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참여를 해야 된다고 된다. 보는데, 예, 왜 지금 그러냐면요. 이 상황에서 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대를 했는데. 노하는 것보다도 예. 우리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떤 활용이 자,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은요, 예. 거기 들어갔다가 괜히 트럼프가 기냥 걸 끌어들일 거냐, 예. 우리 뒤에 줄 서가지고 중국 포기하는데 같이 협력하라는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들러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예.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너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좀 패배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의 국가 이상이 굉장히 달라진 것을 지금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국민들이요. 예. 이번에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을 끌어들인 이유는요.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한국의 이상이 이 K 방역 이후에 굉장히 올라가졌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 스마트 파워 혹은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위상이, 신뢰라든가 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대한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종의 뭐냐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는 자기 편에다가 이제 걸로 끌어들임으로써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저희 작은 나라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굉장히 그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몸값이 달라진 거네요. 달라진 거죠. 예, 예. 달라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G20하고 예. G11하고는 또 틀리다고요. 그렇죠. 다르죠, 예? 완전히. 예, 예.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도 그러니까 업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선진국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예, 예. 예, 세계 이제 지도자급의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리더십에 있어서요.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끌려갈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뭘 얘기했냐면 만장일치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고 혼자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압력을 넣고 싶으면 안 넣겠습니까요? 넣죠. 예. 넣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요. 예. 거기 안 더 들어간 넣을 것 상태에서 같은데. 예. 하루 1대1로 이렇게 상대하는 것보다는 예. 1대1로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원래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나라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 독일, 러시아, 인도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에요. 이쪽에 또 노를 또 잘 할 나라들이잖아요. 또 이쪽에. 또 그러니까 말이에요. 쉽게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나라들. 그 예.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예. 같이 그럼 이제 우리는 힘을. 그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지렛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미국하고 협상하는 게 낫지. 예, 예. 예? 하는 게 낫지. 바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1대1로 하게 되면은
더 힘들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거기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K 경제도 얘기지만 K 평화. K 한반도 평화. 평화요. 이게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굉장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고 통일을 할 때도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확보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그러니까 K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제 B 그룹에서 놀지 말고 A 그룹 올라가서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우 좀 아쉽네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